AI가 장악한 미래, 유일하게 안전이 보장된 구역 세이프존.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 단 한 명입니다. 이들은 서로 세이프존에 가기 위해 언쟁 중이죠. 하지만 그때 TV에 등장한 인공지능. Do not resist. No one is going to the safe zone. Your fate is now in my hands. 인공지능의 최후 통첩에 저항을 포기한 이들은 그들 앞에 닥칠 운명을 받아들이려는데 Breaking news, folks. Just in. It looks like tech mogul Elon Musk has just bought the Safe Zone, and he's offering access to it for only $8 per month. Not only do you get to live without the threat of AI, but you also get access to exclusive features like Twitter Blue. Don't miss out on this amazing opportunity. Sign up now and secure your spot in the Safe Zone. 영화 세이프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딴 아류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엔딩 크레딧 보시죠. 각본, 감독,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네, 이 영화는 사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화였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한 90% 정도? 역시 그 시작은 챗 GPT였죠. 우선 챗 GPT한테 5개 정도 아이디어를 받아내요. 그중 하나를 선택해 각본을 만들라 시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배우들 의상부터 세트장에 배치될 소품, 심지어 카메라 구도까지 이 연출을 챗 GPT한테 맡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완성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 이미지 생성 AI 달리나 미드저니를 활용해 스토리보드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보드대로 인간이 촬영만 한 영화가 바로 이 세이프 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젠 글이나 그림을 넘어서 영화 같은 복합 창작 활동을, 그것도 사람이 수백 명씩 투입되는 영화 영역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밥값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계에서 AI가 적극적으로 쓰일수록 그만큼 우리가 볼 컨텐츠가 많아질 테니 정말 좋은 변화 아님 뒤질래? 누구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에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표 토크쇼들은 제작이 중단됐고 마블 영화들은 내년부터 못 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6주 전으로 흘러갑니다. 주인공은 두 협회예요. 미국의 한 작가협회와 영화TV 제작자연맹. 이 작가협회가 서류상 을이 되시겠고 제작자연맹이 서류상 갑이 되겠습니다. 이 두 단체가 3월 노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작협이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월급 올려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AI 사용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5월 2일 작가 15,000명이 역대급 규모의 총파업을 시전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들은 제작이 중단되어 재방송만 틀어주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 개봉이 지연되거나 캔슬될 수도 있는 상황. 자, 근데 고작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몇 개 늦게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챗GPT4가 공개되고 이제 창작자들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마침내 이 위기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 작가 파업이 최초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AI와 직접 연관이 있는 출판 산업이나 디자인 쪽이 아니라 이 컨텐츠 산업을 가장 먼저 위협했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이 될지도 모르는 이 파업, 어쩌다 각본가들이 앞장서게 됐을까요? 사실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작가들의 처우가 나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컨텐츠 산업의 무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고 OTT를 사용하니까 컨텐츠들도 OTT를 따라갔단 말이죠. 이 OTT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압도적인 컨텐츠 수겠죠. 거의 매주 새로운 볼거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어마무시한 컨텐츠 양을 이 OTT들이 어떻게 충당하고 있냐? 방법은 쉬워요. 작가들 피와 살을 갈아 넣으면 됩니다. 옛날에 TV나 영화관 같은 레거시 미디어만 있을 때는 작가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됐단 말이죠. 시간이 보장됐다는 얘기는 이 작가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일자리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거의 매주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 끝내서 이제 쉬려고 하면은 바로 다음 드라마 만들 준비를 해야 해요. 이런 악습에 앞장선 게 바로 두둥 넷플릭스였습니다. 이 넷플릭스에는 미니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 아이디어 양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5평쯤 되는 작은 방에다가 작가 2-3명을 때려박고 가둬서 신작 아이디어만 짜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각본을 완성하면 바로 제작이 되느냐? 아니죠. 이런 미니룸이 수백 개씩 돌아가니까 실제 제작으로 이어지는 각본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돌린 결과 각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에 시리즈들의 평균 에피소드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식당의 메뉴는 많아졌는데 손님들
메뉴를 여러 개 시켜 먹으라고 음식 양을 적게 주는 거예요. 손님이 메뉴를 많이 시키니까 요리사들은 쉴 틈이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방장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럼 바로 잘라버리는 식당이 바로 넷플릭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이들이 AI 사용 규제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 최소한의 작가를 고용해 아이디어만 빼먹고 있는 상황에 챗 GPT까지 사용된다면 작가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앞서 보신 영화 세이프존처럼 챗 GPT가 각본을 만들고 나머지 작가들이 이를 보완하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바뀌면 굳이 작가를 두세 명씩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작가들의 기우가 아닌 게, 알파고로 유명한 인공지능 기업 있죠? 딥마인드라고 올해 초 영화 드라마 각본 제작 AI인 드라마트론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대화를 통해 캐릭터, 줄거리, 배경, 대화 등 각본의 모든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AI죠. 올해 CES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25년 거의 모든 컨텐츠에 인공지능이 참여할 거라는 우려 섞인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니들 돈 많지 않냐? 작가들 요구 좀 들어줘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모든 OTT 서비스가 수천억 대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당장 디즈니는 이 적자를 인건비 절감으로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작가들 임금을 올려주고 AI를 사용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는가? 현재 이 OTT 시장은 사실상 엔드게임이에요. 가망이 없습니다. 옛날에 넷플릭스 하나만 있을 때는 이 구독료 하나로 운영이 됐어요. 근데 너도 나도 경쟁에 참여해서 이 구독료를 나눠 먹다 보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구독료 장사가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도 적은데 서로 지들이 잘났다고 컨텐츠 수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영화 라이선스비부터 해가지고 영화에 쓰인 음악 저작권비,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비까지 이 컨텐츠들 유지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얘네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괜히 컨텐츠 수 줄였다가 가입자 빠져나갈까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면 돈이라도 더 벌어야 할 텐데,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광고입니다. 요즘 이 광고 요금제가 많이 보이죠. 가격이 조금 저렴한 대신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 요금제예요. 지금까지는 OTT랑 우리 소비자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광고주가 들어오면은 구독료도 받고 광고비라는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OTT 기업들은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컨텐츠 플랫폼 기업은 피를 흘리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컨텐츠 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는 컨텐츠 양을 무작정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듯합니다.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넷플릭스 보려고 켰는데 막상 영화 보는 시간보다 고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웃긴 상황이죠. 그만큼 볼 게 너무 많은데 또 볼 게 너무 없어요. 막상 우리가 보는 컨텐츠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기 없는 옛날 영화들이나 양산형 오리지널 컨텐츠 좀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돈으로 띵작 컨텐츠를 제작할 폼 좋은 작가들을 다수 고용해서 질적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AI라는 게 수백만 개의 각본들을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본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컨텐츠가 나올 수 없잖아요. 결국 참신하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인간이 되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인류 최초의 반 AI 파업, 미국 작가 파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비티입니다.